지난 시간에는 몰드플로우에서 제품을 불러와 메쉬 모델링을 만들고 간단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모델링한 제품으로 플로우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해석을 진행하기 위한 재료나 사출 주입점 등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플로우 해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성형 분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성형 분량의 종류와 해당 성형 분량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 해당 분량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드플로우의 플로우 해석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결과를 제공합니다. 유동, 압력, 고화시간, 그리고 여러가지 성형 분량 등의 결과를 제공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성형 분량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분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성형에 문제가 되는 미성형 분량, 두 번째, 외관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웰드라인, 에어트랩, 싱크마크가 있습니다. 먼저 미성형의 경우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리브의 구조가 너무 얇을 경우, 또는 제품의 흐름성이 나쁜 경우, 그리고 제품에 비해 사출 속도가 너무 느릴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브가 게이트에서 가까운 경우에도 해당 리브에 미성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웰드라인은 두 개의 유동선단이 충돌해 발생하는 분량입니다. 유동선단이 충돌하는 원인은 제품에 홀이 있을 경우 유동선단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홀을 지나서 이 유동선단이 다시 만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제품의 두께 편차에 의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제품의 두께 차이가 있는 경우 두꺼운 부분은 유동속도가 빠르고 얇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흘러 각 유동선단에서 충돌이 발생해 웰드라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웰드라인을 개선하는 방법은 두 개의 유동선단이 만나는 각을 크게 만들어 개선할 수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보시는 사진처럼 게이트의 위치를 조정해 웰드라인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어트랩 분량은 제품에 공기 또는 가스가 갇히는 분량입니다. 주로 유동이 끝나는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는 에어벤트를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사진처럼 두께 편차가 있을 때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의 유동 속도가 달라 제품 내부에 갇힐 경우에는 제품의 두께를 조정해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싱크마크는 제품의 두꺼운 부분이나 리브, 보스가 있는 경우에 그 맞은편 표면의 외관이 국부적으로 수축률 편차에 의해 함몰되는 현상입니다. 표면부터 점차 냉각이 진행되기 시작해 최종적으로 중앙 부분만 액체로 남게 되는데, 이때 해당 부분의 수축률이 가장 커 표면을 안쪽으로 끌어당겨 생기는 분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플로우 해석을 진행해보고 해석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델은 이전 강의에서 사용했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에서 어널리시스 시퀀스를 클릭합니다. 여러가지 공정 중 필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으로 메뉴의 셀렉트 매테리얼을 클릭해 수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매테리얼 옵션에서 서치를 클릭해 줍니다. 수지는 제조사별, 이름별, 종류별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특정 제조사의 특정 수지로 검색하는 등 여러 정보를 동시에 입력해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제조사는 제네릭 슈링케이지, 수지 종류는 ABS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된 수지 중 사용할 수지를 선택하고 셀렉트를 눌러줍니다. OK를 눌러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다음은 사출 주입점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메뉴에 인젝션 로케이션을 클릭하고 모델에서 수지가 주입될 위치를 선택해 줍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마우스 우클릭 후 Finish Set Injection Location을 선택해 작업을 마칩니다. 다음으로는 공정 조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메뉴에 프로세스 세팅을 클릭해 공정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예제에서는 필링 컨트롤만 인젝션 타임으로 설정 후 1초로 설정하겠습니다. OK를 눌러 공정 조건 설정을 마치겠습니다. 메뉴에 Analyze를 클릭해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로컬 호스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시작되면 로그 창이 활성화되며 해석의 진행 상태와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석이 완료되면 왼쪽에 결과를 선택해 각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해석 결과는 다른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유동은 필타임 결과로 확인 가능하며 이 결과를 활용해 여러 가지 문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리절트 탭에서는 결과를 애니메이션으로 확인 가능하며 이그제민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를 지정해 값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보시는 제품의 경우 하단 버튼 부분의 두께를 다르게 설정하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해당 부분의 두께가 얇은 경우 유동속도 차이에 의해 웰드라인과 에어트랩이 예상되어 해당 부분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으로 개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초기 제품에서 해당 부분을 각각 0.5mm, 0.7mm 증대해 유동속도 편차를 줄였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웰드라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 중 웰드라인을 클릭하면 결과를 출력해주며 웰드라인 분량이 예상되는 지점을 하이라이트 시켜 보여줍니다. 에어트랩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 중 에어트랩을 클릭하면 에어트랩 결과는 공기 또는 가스가 갇힌다고 예상되는 부분을 하이라이트 시켜 보여줍니다. 해당 결과를 활용해 사전에 에어벤트 위치를 설정하거나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금형 수정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지별 흐름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제품의 수지만 다르게 설정해 해석한 결과입니다. 제품의 아랫면에 리뷰를 보게 되면 ABS 수지의 경우 회색으로 미성형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흐름성이 좋은 PP를 사용할 경우 미성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지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해당 예제는 리뷰가 게이트에서 가까운 경우와 먼 경우 두 가지에 대한 해석 결과입니다. 리뷰가 게이트에서 가까운 경우 정체 현상에 의해 미성형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리뷰가 게이트에서 먼 경우에 이상 없이 성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리뷰가 있을 경우 게이트에서 가까우면 정체 현상이 발생해 미성형을 유발하므로 가능하다면 게이트를 리뷰에서 먼 곳에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싱크마크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싱크마크 결과는 결과 중 싱크마크 에스티메이트 결과를 활용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얇은 리브, 오른쪽으로 갈수록 두꺼운 리브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싱크마크의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에서 이그제민으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각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싱크마크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싱크마크는 주로 두꺼운 부분이나 리브, 보스 구조에서 많이 발생하며 싱크마크의 깊이가 너무 크다면 해당 부분의 두께를 조절하거나 리브나 보스의 두께를 줄여야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플로우 해석에 대한 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몰드 플로우를 활용한 해석 중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플로우 해석을 통해 많은 성형 불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제품 최적화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변형 해석을 실행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